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는 현대중공업이 새 지주회사의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하면서 본사 이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장까지 새 지주회사의 본사를 울산에 둘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하루에 한 명꼴로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대교에서 30대 엄마와 10대 딸 등 모녀 2명이 여러 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대교의 방어진 방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울산 지역 꽃가루 위험 지수가 내일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는 현대중공업이 새 지주회사의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하면서 사실상 핵심 기능의 본사 이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새 지주사의 본사를 울산에 둘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이른바 물적 분할이 울산 경제에 미칠 여파와 쟁점은 무엇인지 정민규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개동에 있는 현대빌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른바 물적 분할을 통해 신설될 중간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의 본사가 이곳에 들어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에서 투자와 연구개발, 경영 지원 등의 기능을 넘겨받습니다. 자회사가 되는 현대중공업은 생산을 맡게 됩니다. 서울의 한국조선해양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룹 본사의 핵심 기능이 울산을 떠난다는 논란이 일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주사를 울산에 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반드시 울산에 존속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향토 기업으로서 남아있기를. 송 시장은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지역과 함께 성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 지주사의 이전은 동구와 울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 설계, 연구 인력의 역외 유출은 3만여 명의 인력 구조 조정과 분사 결정에 따른 지역 경제 붕괴의 악몽을 재현합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 뒤에도 현대중공업의 본사는 울산에 두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므로 한국조선해양의 본사 위치를 두고 사실상의 본사 이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연구개발 인력의 유치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주사의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에 대한 악영향과 세수 문제, 노조와의 갈등은 풀어야 할 쟁점입니다. 울산시는 지역 소비와 경기 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의 본사가 서울에 있게 되면 수주 증가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법인과 인력 유출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울산에서 근무지를 옮기는 인원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물적 분할을 결정지을 주주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물적 분할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조선 인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그러면서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는 당장 오는 31일 열립니다. 현대중공업 노사와 울산시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이 현대중공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주주총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연인 사이의 폭력을 뜻하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죄의식을 못 느끼는 당사자들의 인식도 문제인데다 처벌을 위한 대책도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주차된 차 주변에서 남녀가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성이 여성을 거세게 밀치고 목까지 조릅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여성이 쓰러지자 그제서야 여성을 차에 태워 현장을 떠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으며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다는 이유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성폭력을 뜻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울산에서는 2016년 252건이었던 데이트 폭력 건수가 지난해에는 398건으로 57%가량 증가했고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에 무려 2배가량 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평균 재범률은 76%에 이르지만 단순히 사랑 싸움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하기 쉬울까요? 아니요, 솔직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또 감정이 있으니까 약간 합리화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률과 제도적인 대책도 허술합니다. 폭력 전과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선진국과 달리 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폭력성을 확인하기 힘듭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 대응도 이렇게 연인 간의 사랑 싸움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무력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국회에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처리는 지지부진합니다.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인식 개선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울산대교에서 모녀가 5시간 넘게 투신 소동을 벌여 경찰이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미경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모녀가 투신 소동을 벌인 지 5시간 만인 조금 전 저녁 9시 24분경에 상황이 종료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39살 여성 A씨와 10대로 추정되는 딸이 5시간 만에 울산대교 바깥 난간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동이 시작된 시각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입니다. 울산대교 동구방향 중간 지점에서 39살 여성 A씨가 10대 딸과 함께 난간을 넘은 채 바다로 뛰어내리겠다며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타고 온 승용차를 다리 위에 세운 뒤 딸과 함께 대교의 난간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삶이 힘들다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협상요원을 투입해 A씨를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설득 작업은 5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각각 30명, 20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으며 해당에는 해경구조대 9명과 경비정 2척, 연안구조정 1척 등이 투입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은 또 울산대교 방어진 방면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한편 2015년 6월 울산대교가 개통된 이후 투신 사망사고가 모두 12건이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경기 침체로 반토막이 난 울산 지역 직업계 고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0%대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학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범한 현대공고입니다. 올 2월 졸업한 116명 가운데 무려 106명, 전체 91.4%가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삼성 SDI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내년에 졸업하는 고3 학생 가운데도 상당수가 취업을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취업 같은 게 저희가 아직 학생이라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취업부 선생님들이 밤에 늦게까지 남으셔서 저희 자소서 쓰는 것도 도와주시고 면접 준비도 도와주셔서 실습장이 좋은 것도 한몫하고요. 그리고 NCS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학생들이 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과감한 실습 기자재 투자와 기업체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다양한 취업처 발굴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취업률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최근 울산 지역 직업계 고교의 취업률은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2016년 45.4%였던 직업계 고교 취업률은 2017년에는 38.9%, 지난해에는 24.8%로 3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 교육청은 직업계 고교에서 운영하는 기존 학과를 취업이 잘 되는 IT와 미디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로 바꾸는
학교 재구조화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장 실습 참여 기업을 늘리고 취업 지원관 파견 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울산 지역의 꽃가루 위험지수가 내일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제공하는 꽃가루 예보에 따르면 내일 울산의 꽃가루 예상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88g으로 알레르기 위험지수가 매우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을 위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오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부산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미나가 오늘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울산시와 울산상이,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원전해체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해 원전해체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 방향 등에 대한 정책 설명과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4일에는 제2차 원전해체 산업 육성 울산 부산 공동 세미나를, 다음 달 12일에는 원전해체 기술 국제 워크숍을 각각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초소형 원자로 개발에 착수합니다. 유니스트는 황일순 기계항공 원자력공학부 석좌교수팀의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융합기술 개발 과제에 선정돼 앞으로 4년에 걸쳐 최대 36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황 교수팀은 극지와 해양, 해저를 탐사하는 장비와 바다 위에 떠서 전력을 생산하는 미래형 원자로 등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울산지검이 울산경찰관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경찰청 홍보과장을 지낸 현직 경찰서장에게 수사사항을 언론에 흘렸는지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지난 3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검경 갈등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온양읍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에서 열린 2019 울산 옹기축제에 1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축제 때 14만 7천여 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울주군은 축제 기간 동안 날씨가 좋았고 옹기장날 구경 오이소를 비롯해 54개의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 등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울산시가 이른바 관광동향 빅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정책 수립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관광동향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 9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 내용은 지난 3년간 울산시 전역, 특히 장생포 고래마을, 동구 대항항공원, 영남알프스 등 대표 관광지 3곳을 방문한 방문객 수와 체류 기간, 소비 성향 등을 파악해 분석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를 전담할 울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내년 7월 울산대학교 병원에 문을 엽니다. 국비 등을 합해 25억 원이 투입되는 울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진료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출입구와 주차 공간, 전신마취 수술실, 회복실 등이 마련됩니다. 앞서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울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공모 사업에 응모했고 울산대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이 4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내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0곳의 여자 화장실을 점검하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흔적이 발견되면 건물주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남울주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돕기 위해 남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울주군은 보고회에서 온양읍 1원 8,500제곱미터 용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남부 청소년 수련관을 올해 착공해 오는 2021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 청소년 수련관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공연장, 각종 교육, 체험실 등이 들어서며 다양한 수업 방식을 고려한 가변형 구조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